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께 인터뷰 요청하고 찾아왔잖아요. 네. 처음 연락받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왜? 나 동문회에서 안 나갔는데? 네, 바로 그거예요. 물음표만 이만큼 제가 동문회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아마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거절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왜 거절하지 않으신 이유? 저랑 이제 같은 학번인 홍종혜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 종혜가 너무 장문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장두영 후배가 정말 애를 많이 쓰는 후배인데, 그 후배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게. 제 얘기는 안 하셨나요? 네, 일단, 네, 종혜하고는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친분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미안한 게 있어요. 종혜가 부탁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는 우리의 우정에 뭔가 흠이 가면 안 되니까. 세 번째 인터뷰 주인공이세요. 최상명. 네, 맞아요. 네. 김동규. 네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신데, 저희가 이제 마구잡이로 막 선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 소위를 해서 결정을 해요. 당연히 선배님 추천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네요. 왜 추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왜 추천을 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동문회 안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 관련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고민을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진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그래요? 영화 감독이시니까 미디어에 노출될 일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 좀 뜸하셔서 다들 맞아요. 궁금해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미디어에서 봤던 모습이랑 되게 그냥 똑같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많이 늙었죠. 네. 연애가 중계 진행. 이 공간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결혼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겠다 천명을 하고 이제 축의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축의금으로 만든 사단법인 신나는 센터라는 그 사단법인의 사무실이고요. 사단법인 신나는 센터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국제 프라이드 영화제라는 영화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 영화제 사무실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좀 대표작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은 로코 전문이시라고 조금 알고 있거든요. 2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그 영화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작들 어떤 거 있다, 나 이런 영화 해왔다라고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영화를 연출하는 이런 일보다는 영화를 제작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감독으로 이제 만든 영화가 많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2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이라는 영화가 2012년에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쭉 영화를 못 만들고 있다가 2022년에 메이드 인 루프탑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입사원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꾸었다 말해요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 이렇게 가서 상영이 되었고 올해 이제 개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퀴어 서사를 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게이 청춘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만드는 영화들이 대부분 이제 그 연출은 독립영화를 주로 하다 보니까 배우들도 이제 신인 배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만들기도 어렵고, 개봉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배우들 중에 본인의 성적 지향이랑 전혀 다른데 이걸 연기하려다 보니까 난 힘들어서 좀 어렵다고 고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성적 지향이 달라서 이제 연기하기 어렵다. 이거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를테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게이? 성소수자? 이런 거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없다라면 연기에만 몰두할 수 있을 텐데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나요?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문화를 통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옆으로 세긴 했는데 올해 개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개봉 그 날짜는 정해지셨나요? 아니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요즘 이제 영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맞아요. 독립영화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개봉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렵거든요.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홍종혜 씨, 제 친구 종혜도 보조 출연? 정말요? 그렇게 나와요. 제가 그래서 종혜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혹시 다음번에 또 필요하시면 저도. 승주 후배님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 다음 영화에 40대 여배우가 필요한데. 제가 딱 40대 여성이거든요. 대신에 혹독한 연기 수업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혹독한, 어디까지 혹독해야 되는지. 대본을 보고 그러면.
감독이시지만 제작을 더 네.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뭐 제작한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퀴어 영화보다는 그냥 일반 네. 대중적인 상업 영화들 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뭐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녹아있는 사회의식 이런 거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많은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쵸. 네,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영화를 만 해서는 그게 좀 충족이 안 되니까 상업영화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면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든 영화가 해피엔드라는 전도연, 최민식, 주진모 씨가 나오는 이제 그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공동 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상업영화를 만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5편의 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인 발굴의 산실? 그 신인 감독들이 정말 많이 배출이 됐고요. 한 15명 이상의 이제 신인 감독들을 배출했고, 배우들도 저희 회사를 거쳐간 스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진모 씨도 아까 뭐 그런 예고 유아인 씨도 있고, 조승우, 박해일, 김남길 이런 배우들이 다 저희 회사를 거쳐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과 많이 만나겠다는 이런 목표와 신인 감독, 신인 배우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잘 선보이겠다? 두 가지 역할을 하려고 이제 회사를 만든 거였고. 이제 좀 저희 동문이니까 학교 네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놀라시지 말고요. 네. 선배님 찾아온 우리 동문의 이름은 뭔 줄 아십니까? 청년 동문회 아니에요? 조금 더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있어요? 네,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입니다.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3, 4년 전까지 청년동문회였는데 아, 민주를 붙인 거예요? 네, 민주가 붙어서 저랑 친한 동문들한테 혼나겠네요. 왜 이름 모르고 있었어? 네. 학생운동을 하셨던 거잖아요. 기억나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저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83학번, 그러니까 83년도에 한양대에 입학을 했고요. 1학년 때 이제 학생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88년 1학기 때 복학을 해서 그때부터 또 학생운동을 했고, 군대를 빼더라도 좀 길게 학교에서 활동을 했었던 거죠. 네.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광주에 이렇게 참상을 알게 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광주항쟁이 일어났었는데 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 이제 제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서 고민이 너무 많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고민에만 빠져가지고 너무 괴롭기만 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 우리 사회의 한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자국의 국민을 자국의 군대가 이렇게까지 학살했다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가 인문대 학생회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1989년인데 그때 이제 전대협 의장이 임종석 총학생회장이 전대협 의장일 때였는데 종석이가 이제 임수경 대표를 이제 북에 보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수배를 받게 되고 종석이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시기였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학생운동은 철저한 학번제다. 그래서 내가 종석이보다 이제 학번이 높으니까 얘한테 뭔가 큰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석이를 못 잡으니까 저를 잡아서 이렇게 그런 적도 있고. 굉장히 큰 오해에서 비롯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뭐 구속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을 이제 좀 하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총학생회 활동도 하고, 전대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학생운동을 좀 했었고요. 제가 그때 목표가 한총련을 만드는 것이 이제 좀 개인적인 목표 중에 또 하나였어요. 아, 정말요? 네.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셨는데요? 네. 이제 한총련이 만들어지면 나는 학생운동을 그만두겠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93년 5월에 한총련 출범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총련 그 문화국에서 일을 했고,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로 그만뒀어요, 학생운동을. 아, 정말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이루신 거네요. 목표를 그럼요. 이루신 거네요? 목표를 이룬 거죠. 83학번인데, 93년 5월에 학생운동 그때까지 한 거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내가 학생운동을 좀 너무 오래 했다. 아니에요, 선배님. 한 10년 이상 학교 다닌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뤘으니 이제 과감하게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사실 학생운동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너무 거기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극영화과 출신이어서 제 후배들이 그래도 형
그 영화 좋아했으니까 영화 같이 해볼래? 뭐 이렇게 된 거였고요. 그때부터 또 영화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영화 일을 하게 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되게 선배님이 엄청 순수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어요. 아, 이분 진짜 순수하시다. 광주의 참상을 보고 또 그렇게까지 또 생각하시고. 순수하다기보다는 약간 뭐 철이 없다? 예. 조금은 이제 민감한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천명하셨으니까 네. 커밍아웃을 처음 언제 하신 건지 그리고 만약에 학교 때 하셨다면 학교 안에 있는 동지들이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많이 연대해줬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 있으셨는지.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커밍아웃을 안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운동사회에서는 동성애라는 게 특히 이제 대간시되던 제가 이제 동성애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아, 나는 이 그룹에서 내 동지들로부터 외면받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게다가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었냐면, 80년대만 해도 고문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던 시절이잖아요. 특히나 막 성고문도 있었잖아요. 권인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고문까지 당했었던 이제 시대였으니까, 혹시나 이제 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보수 언론을 통해서 이상하게 운동을 매도하는 것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전대협 게이 소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게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조직에 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지들이 외면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니까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게 된 거고. 제가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한 거는 2006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후회하지 않아라는 제목의 퀴어 영화를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제작하면서까지 정체성을 감추고 싶진 않았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 제가 이게 청동이랑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도 사실 약간 그런 이유예요. 혹시 내가 커밍아웃 한 것이 내가 동지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꺼려지는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예,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아는데, 네. 예, 그때는 그걸 확인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확인하지 않으면 상처를 안 받는데, 확인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졸업 후에도 인권운동은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신 네. 거고.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 동력. 우리 사회가 그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것,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 이것에 대의는 뭐 학생운동을 할 때처럼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야는 아니지만 저의 이 세계관, 인생관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만 살았을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 운동이 그 저의 인생의 대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운동을 하면서 사는 건데 내 후배들은 이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하고 제일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삶과 나의 행복, 이거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제일 나랑 맞는 운동이겠다. 선배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영화도 주로 이제 로코를 찍으시고 네. 뭔가 이제 좀 코믹하게 심각한 내용이지만 코믹하게 네, 녹여내고 맞아요.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약간 가벼운 네, 맞아요. 느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데이 막 이런 거 선배님 저 그걸 위해서 엄청 이제 걸어오신 길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일찍 태어나셨으면 독립운동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까지. 근데 독립운동도 저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뭐 그러실 수는 있죠. 근데 막 진짜 그 독립운동이나 대의를 위해서 진짜 뛰어드셨을 것 같은. 절대 이제 감수성 풍부하고 뭐 이런 문학소년보다는 오히려 그쪽인 것 같은. 근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학생운동하기 되게 어려웠던 게, 좀 감성이 되게 풍부해서, 예를 들면, 노을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던, 그랬던 이제 소년이었는데, MT를 갔는데,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라서, 정말 누나,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 노을 색깔을 보라고, 광주의 피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운동을 하려면 저 노을도 광주 학사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엄혹한 시대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내가 과연 학생운동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심각한 내용도 좀 가벼운 방식으로 다루려고 한다. 저는 지금도 철없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영화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각한 이야기일수록
너무 심각하게 다루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는 어렵다. 영화인으로서 또는 뭐 성소수자 활동가로서 또 사회운동가로서 앞으로 나는 어떤 걸음을 좀 더 걸어가고 싶다라는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철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좀 철없이 살고 싶은 것 같아요. 목표나 그 방식이나 이것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좀 철이 없다? 네. 뭐 사람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뭐 어쨌든 좀 철없이 조금 더 활동하고 싶다. 네,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주청년 동문회, 네. 한양대 민주청년 민주청년 동문회에서는 꾸준히 이제 동문 교류하는 활동도 해오고 있어요. 6월달 되면 이제 합동추모제, 민족민주연대 네. 합동추모제 하고, 5월에는 이제 곧 광주 가죠. 뭐. 네. 계속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행사에 이제 나오시면 아무래도 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얼굴을 이렇게 잘 모르는 동문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자연스럽거나 좀 이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은 있네요. 아마 종에도 네. 이런 것 때문에 인터뷰를 하라고 그러실 적극적으로 수 있어요.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종회가 동문에 나오라고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 진짜요?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나와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네. 아직까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소모임 같은 거 그냥 학번별로 이렇게 아니면 동아리별로 쭉 모여 있으면 친한 사람들이 전체 모임에 많이 있으면 나오기 조금 더 편해지죠. 그건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그럼 제가 87들 모임이 있을 때 한번. 아, 네. 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83학번인 김조광수라고 하고요. 영화하는 사람인데 요즘 영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래도 극장 가서 한 번쯤은 더 영화를 봐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고 이야기 나온 지도 정말 오래됐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꼭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동문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힘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 신나는 센터가 하는 다양한 행사들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 따로.